네, 안녕하세요. 유석TV 유석입니다. 네, 59명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실시간 영상을 녹화하려고 했으나 저의 미디어 이해 부족으로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밤늦게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9월에 공모교장 경쟁률 무려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2대 해밀초등학교 교장으로 왔습니다. 이름은 최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6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그죠? 이게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6개월 동안 좀 우리가 보통 학교가 학기면 3월부터 하는데 중간에 온 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은 좀 어쩌면 워밍업 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또 기존에 짜여졌던 교육과정에 제가 와가지고 행위 흐트러지거나 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그런 고민하는 시기였고요. 그러한 6개월 과정이 올해 25학년도 교육과정을 학교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마중물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해밀초와 6개월 전까지 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해밀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죠. 서로 건드리면 안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교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인가.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은 교사도 하고 장학사도 하고 장학관도 하고 교감도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학교 내에서 했는데 이 다양한 역할 중에 도대체 교장은 어떤 역할인가? 어땠나요? 아무래도 교사, 그다음에 장학사, 장학관은 업무를 좀 주로 실제적으로 본인이 했던 어떤 실무가 있고, 역할이었다면 교장이란 이제 직책으로 오면서 아무래도 책임에 대한 이야기, 책임에 대한 부담, 책임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을 좀 갖춰가는 그런 직책 같고, 좀 보는 눈이 아무래도 교사 때 또 장학사, 장학관, 교감 때 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제 좀 더 확장되는 또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직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사 때 어떤 생각했었냐면 도대체 교장 선생님은 맨날 책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보면 도대체 저 교장 선생님이 무슨 책임을 졌지? 학교에 불이 났나? 누군가 크게 다쳤나? 그러면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불이 나지 않으면 결국 책임질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책임감에 대한 무게가 좀 높았는데 그 좀 사례가 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임이라 하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결제 문서로 따지면 결재권이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런데 우리 학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또 버라이어티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현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 보면 선생님들이 이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 역할들을 생각하는 거와 또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책임 역할이 딱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제가 있었을 때 학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전임 교장 선생님 계셨을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획회의 첫 3월 기획회의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부장님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잘 듣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그 전에 계셨던 우리 유석 소장님의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6학년 수학여행 갔는데 차량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 사고가 이제 교장 선생님 당연히 동승 안 했는데 차가 이제 가지 말아야 할 높이였던 부분을 운전자 과실인데
그게 가서 천정이 이제 무너져서 아이들이 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 찰나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건 당신이 인솔했고 뭐 당신의 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선생님이 또 우리 학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짤까 이런 어떤 그런 리더십들을 발휘해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의 책임이 뭐야? 물론 말씀처럼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마치 책임 안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이 5분 대기조처럼 일어났을 때 그런 책임지려는 자세가 태도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 평상시에 전달되어 있느냐 이게 책임을 지는 자의 마인드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왜냐하면 그때 같이 갔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여행 갔을 때 나름 이제 어쨌든 불안감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약간 과정의 책임이 결과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결과의 책임이 있겠지만 과정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좀 제가 말씀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옆에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나름의 좀 위안은 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 그러니까 제 좋은 사례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제 사례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소장님 고맙습니다. 유튜브니까 또 살려줘야죠. 아까 그리고 보는 눈이 좀 이렇게 깊어졌다, 넓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런 사례도 하나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제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네, 일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손이 많이 가야 할 친구들, 관심이 많이 가야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한 위기관리 학생일 수도 있고 관심 대상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하는데 상담을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이제 몇 회기 상담도 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데 그러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그 위기관리 팀들이 회의도 하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그 친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 여기저기를 막 기관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또 아니 아예 정보에 대해서 자꾸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본인에게 전달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깊게 넓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서 봐주시고 계셔서 네네.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 그냥 그 회의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네네. 교장 선생님 역할이 다 끝나고 그것도 고마웠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어서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선생님에게 어떤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마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실에서 오는 어떤 시설 사실은 저희 교사 출신들이 시설에 큰 이렇게 전문가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행히 제가 교육청에 있었던 어떤 시설과든 교육청의 어떤 그런 분들과 어떤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정보를 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좀 깊게 보고 넓게 보려고 하는 교장으로서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말씀 들으면서 상담 선생님한테는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 선생님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밖으로 막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서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여기 관심을 가져주는 자체가 사실은 내 일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도 될 수도 있고 소중함도 될 수 있고 또 소중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또 교장 선생님이라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자랑의 말씀인 거죠. 제 자랑도 있고 네. 소장님 또 비켜갈 수 없으니까 상담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친구가 중간 놀이 시간에 교장실에 오고 우리 또 혜미는 또 교장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이야기했다. 일상적인 이야기했는데 어떻더라라는 것을 또 제가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냈더니 전임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현재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학교 교직원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진정으로 일하는 것 같다라고 그 상담 선생님께 평을 해주셔서 그 말씀 저에게는 또 굉장히 고마운 또 마음으로 또
그냥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 중에 사실은 막 그런 얘기 듣거든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어디에 좀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가, 혹은 또 그 조직에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힘없고 여기에 관심을 쏟는 건 그 조직의 수준에 이런 얘기 그치. 좀 들어가지고 저도 그랬던 건데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뿌듯한 마음과 네,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라 네 맞아요. 진정성을 금방금방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맞아. 전달됐구나. 또 이게 또 확인되니까 또 고맙고 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전달이 되고 이 스며드는 게 참 좋은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 같은 거죠, 관계성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럼 준비가 된 교장 선생님 아니죠. 아니 준비하고 만약에 있는 만약에 그 내가 여기 해밀초에 올지를 온다는 걸 지금 6개월 됐잖아요. 그죠. 6개월 9월에 됐는데 왔으니까. 6개월보다 더 전에 한 1년 전에 예. 그러니까 내가 저 학교를 가기 전에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뭘 준비할까? 이런 그러니까 해밀이 꼭 아니어도 네. 다른 학교에도 1년 전에 뭐 최소한 뭐 7, 8개월 전에 당신은 어느 학교로 A 학교로 갈 교장이 그쵸. 됩니다. 네, 라면 네. 이제 준비를 할 상인데 그러니까 해밀이든 해밀이 아닌 학교든 간에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나 네, 네. 이런 것도 준비하겠죠. 근데 해밀로만 이제 국한을 보면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예. 네네. 근데 9월에 제가 공모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못 만났어요. 많은 정보를 좀 알고 그거에 대해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공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제 나름의 계획서 오픈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획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관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좀 소개받아서 해밀의 장점과 또는 앞으로 나아갈 점 뭘까요? 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 나름의 어떤 제한된 네네. 인프라 속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이게 공정성 시비에 또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근데 누구를 제가- 쉽게 만나기 좀 어렵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으면 좀 드는 생각 중에 보통의 교장은 그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교육청 인사 문제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 좀 사실은 그나마 내가 이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교육과정도 뒤져보고 또 해밀은 또 출판한 책도 있고 그죠, 네, 또 해밀을 떠난 사람은 좀 제가 이렇게 전하든 이렇게 만났어요. 현재 해밀에 있지 않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그 학교에 미리 알고 가서 한다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인사 시스템에서는 쉽지 9월 발령, 않죠, 그죠? 3월 발령, 쉽지 않죠. 불과 뭐 한 달 전에 그나마 그것도 빠르다고 하는데 한 달 발령 난다고 해도 현재 교장 선생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뭐 사람 쉽게 만난다든지 또 불러들인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공모교장이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출판된 준비도, 책이나 뭐 교육과정이나 살펴보고 나중에 발령이 한 달 뭐 가까이 전에 발령이 나도 네. 사실은 그런 한계가 좀 예. 그죠 있다는 말씀이죠. 또 공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어요. 공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인사 시스템만 좀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교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기관의 대표 네. 혹은 뭐 리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분이 그 기관에 갔을 때 충분한 그 전에 뭐 사전에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알고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러면 그래서 공모 교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주변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발령 작년 9월에 났을 때 이제 네 분이 이제 초임으로 네. 초임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나셨고 5분인가요? 5분 정도는 얼핏 나는데 또 동기분들 제가 이제 교장 발령 동기분이 이제 한 분 계셨고 2분, 3분 계셨고 3분 계셨는데 소통하는 분은 아무래도 친분이 있는
그리고 선배님들 그 전에 좀 예, 소통이 있었던. 교감 때 같이 친했던 그리고 이제 선배님 교장 선생님 또 전임 교장 선생님 그런 이제 인맥들하고 좀 소통을 하죠. 제가 이거 좀 여쭤본 이유가 보통 그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사 시절에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면서 교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사실 그쵸. 시대가 막 변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고 나면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선배 교장 선생님이나 네. 혹은 교사 때 만났던 교장 선생님이나 막 이런 분들 떠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분 계시죠, 중에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 뭐 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혹은 왜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나한테 이런 어떤 의미를 줬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떠오르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이제 가장 이제 지금 제가 교장이 돼버렸으니까 벤치마킹 또 모델링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나로도 우주기지가 있는 곳에서 마을 이장님을 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아 지금 퇴임하시고 진직 퇴임하시고 네. 그분은 이제 제가 2011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저도 이제 밖에서 구성원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 교장 선생님을 이제 누구랑 하면 좋을까 해서 교장 선생님 찾다 해서 그분 교감 선생님 계시던 분을 모셔서 이제 같이 들어간 네. 같이 들어간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에게 영감을 얻은 것은 기존에 저는 사실 좀 못된 교사였는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이 좀 어떤 좋지 않는 권위적인 이런 모습에 좀 반발을 하는 어떤 교사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장에 대한 어떤 좀 좋지 않는 인식도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혁신학교를 4년 동안 하면서 배웠던 게 이제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 사람 한 분 한 분에 가진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그 마음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 정도 교사였고 그분은 이제 한 정년을 한 5년 정도 남기신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연륜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품어주는 들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참 저희들이 교사로서 좀 일꾼으로서 좀 맘 놓고 자유롭게 자율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어떤 우리말로 해보면 어떤 좋은 사람의 상을 이렇게 본받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장 선생님이 체육 분야, 뭐 독서 분야, 어떤 뭐 과학 분야에 막 유능해가지고 그것도 본받을 분이지만 교직을 떠나서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어른으로서 어떤 그런 인격 품어주는 후배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도 있을 건데 불구하고 커트가 아니라 또 조언이 아니라 해보게끔 뭐 당신들이 교육적이라면 해보는 것이 뭐 굳이 나쁘냐 더 한번 다른 것도 해봐라라고 그런 것들이 어떤 교사의 자발성들 적극성들을 유인해내는 어떤 그런 기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